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스타. 안소니는 눈부신 외모와 타고난 매력으로 수많은 여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마치 조각칼로 빚어낸 듯 완벽한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하며 걸어다니는 조각상, 혹은 현실판 왕자님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삶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안소니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자랐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더욱 고독해졌다. 이탈리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는 친어머니 이자벨라는 그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안소니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쉽게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고 수많은 여성들과 가벼운 만남을 이어갔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소니는 우연히 길에서 소피아를 다시 만났다. 소피아는 독립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갈색 머리에 평범한 외모를 지녔지만 누구보다도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안소니는 아름답지만 가벼운 여성들에게만 끌렸기에 소피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떠났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소피아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안소니는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다. 소피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안소니는 화려한 할리우드 생활의 염증을 느끼던 중 소피아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유명 배우 에이바와 함께 영화 촬영 중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소피아에게 향하고 있었다. 에이바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지만 안소니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성공과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고 안소니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안소니는 아름답지만 불안정한 영혼을 가진 모델이자 비급 배우 스칼렛을 만나게 된다. 붉은 머리와 백옥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매혹적인 몸매를 가진 스칼렛은 마치 전설 속 파무파탈과 같았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방탕한 삶을 살며 술과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안소니는 스칼렛의 위험한 매력에 빠져들었고 소피아를 잊은 채 그녀와 위험한 사랑을 시작했다. 소피아는 안소니를 걱정했지만 그는 이미 스칼렛에게 눈이 멀어 그녀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안소니의 이복형 에단은 동생의 방황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에단은 TV 드라마 감독으로 안소니만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심 안소니의 성공을 질투하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걱정했다. 스칼렛은 질투심이 많고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안소니를 독점하고 싶어 했고 그가 다른 여자, 특히 에이바와 함께 있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녀의 질투심은 점점 광기로 변해갔고 급기야 안소니와 에이바가 함께 탄 차를 향해 자신의 차를 돌진시키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 사고로 안소니는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사고 이후 안소니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에이바 역시 그의 곁을 떠났다. 안소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화려했던 할리우드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병실과 휠체어뿐이었다.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오직 소피아와 에단뿐이었다. 소피아는 안소니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았다. 그녀는 안소니의 재활을 도왔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에단 역시 동생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좋은 의사를 수소문했다. 안소니의 친어머니 이자벨라는 아들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아들에 대한 진정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 데 있었다. 그녀는 언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유발했지만 정작 안소니에게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아들의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한편 안소니를 버리고 떠났던 스칼렛은 유명 영화 제작자 제이콥에게 이용당하며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제이콥은 스칼렛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고 그녀를 약물 중독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스칼렛은 점점 더 망가져갔고 결국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안소니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함께 죽자고 애원했다. 그녀는 여전히 안소니를 소유하고 싶어 했고 그를 잃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날 위기의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 안소니를 스칼렛의 소나기에서 구해냈다. 안소니는 스칼렛의 광기 어린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불행한 삶에 연민을 느꼈다. 스칼렛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안소니는 다시 한번 삶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소피아는 에단의 도움으로 세계적인 척추 전문의를 찾아냈고 그 의사는 안소니의 희귀한 척추 손상이 의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료 수술을 제안했다. 안소니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자벨라는 아들의 수술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소피아의 진심 어린 설득과 아들을 향한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반성하며 결국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안소니는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길고 힘든 재활훈련 과정에서 소피아는 헌신적으로 안소니를 보살폈다.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 덕분에 안소니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었다. 안소니는 소피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녀에게 청혼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할리우드를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안소니는 더 이상 유명 배우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독립영화를 제작하며 진정한 예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에단 역시 자신의 꿈을 쫓아 영화감독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한편 스칼렛은 정신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안소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스칼렛은 병원에서 우연히 TV를 통해 안소니와 소피아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스칼렛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안소니와 소피아는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안소니는 틈틈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고 그 시나리오는 에단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안소니는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우가 아닌 작가로서의 성공이었다. 어느 날 안소니는 우연히 길에서 스칼렛과 마주쳤다. 스칼렛은 과거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하고 수수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고 스칼렛은 안소니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었다. 안소니 역시 스칼렛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그녀와 작별 인사를 했다. 안소니는 집으로 돌아와 소피아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갔다. 시간이 더 흘러 안소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는 책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닌 소박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안소니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다름 아닌 이자벨라에게서 온 것이었다. 이자벨라는 그동안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반성하고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그녀는 또한 안소니와 소피아,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이탈리아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안소니는 이자벨라의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소피아와 상의한 후 이자벨라의 초대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안소니는 에단을 찾아갔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단은 안소니에게 자신이 과거에 그를 질투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안소니는 에단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형제애를 확인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안소니 가족은 이자벨라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자벨라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대했다. 그녀는 특히 손주를 사랑스러워했고 안소니와 소피아에게 더없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었다. 며칠 후 안소니는 이자벨라와 함께 조용한 해변을 거닐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이자벨라는 안소니에게 자신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고 안소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내게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었어.
이자벨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안소니가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냈다. 안소니는 이제야 진정으로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서의 여행은 안소니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안소니는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딛고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어느 날 안소니는 젊은 영화 지망생들을 위한 강연에 초청받았다. 그는 강단에 서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화려한 할리우드의 삶과 그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안소니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행복입니다. 저는 화려한 겉모습에 눈이 멀어 정작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젊은이들에게 전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세요. 안소니의 강연은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안소니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젊은이들이 안소니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중에는 과거의 안소니처럼 화려한 성공을 꿈꾸는 청년도 있었고 소피아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도 있었다. 안소니는 그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소니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 소피아와 아이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소니는 가족들을 품에 안으며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여보, 오늘 강연은 어땠어요? 소피아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 안소니가 대답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겪었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안소니는 소피아의 말에 동의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안소니와 소피아의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닮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청년이었다. 어느 날 아이는 안소니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다. 안소니는 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다. 영화 감독은 힘든 길이다. 하지만 네가 정말로 그 길을 원한다면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안소니가 말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영화는 단순히 화려한 기술이나 유명 배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영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라. 아이는 아버지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영화감독으로 성장해 나갔다. 한편 안소니는 여전히 글쓰기를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들을 썼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유명 작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갔. 어느 날 안소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다름 아닌 스칼렛에게서 온 것이었다. 스칼렛은 오랜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안소니에게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안소니는 스칼렛과의 만남을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오랜만에 만난 스칼렛은 과거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수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안소니에게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안소니 정말 미안해요. 스칼렛이 말했다.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스칼렛. 안소니가 대답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도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칼렛은 안소니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안소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스칼렛은 이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스칼렛이 말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준 덕분에 나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당신에게 고마워요, 스칼렛. 안소니가 대답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빌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안소니는 스칼렛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안소니는 스칼렛과의 만남 이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강연, 집필활동, 그리고 자선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날 안소니는 자신의 고향인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곳들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겼. 화려했던 할리우드의 스타에서부터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순간, 그리고 소피아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일어섰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안소니는 자신이 처음 영화 배우의 꿈을 키웠던 작은 극장 앞에 섰다. 그곳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극장 안으로 들어가 텅 빈 객석에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안소니는 눈을 뜨고 옆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에단이 앉아 있었다. 에단, 이게 얼마만이야? 안소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안소니. 에단이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네 생각이 나서 와봤어. 역시 너도 여기 와 있었구나. 두 형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 서로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소니.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에단이 말했다. 너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에단. 안소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네가 있었기에, 그리고 소피아가 있었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지. 그래도 네 의지가 가장 중요했지. 에단이 말했다.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우정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날이 저물자 안소니와 에단은 극장을 나섰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안소니, 내 자서전을 읽었어. 에단이 말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특히 네가 소피아를 만난 부분은 정말 아름답더라. 소피아는 내 인생의 축복이야. 안소니가 말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소피아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 에단이 말했다. 너를 끝까지 믿고 지켜줬으니까 너도 소피아에게 그만큼 잘해야 한다. 물론이지. 안소니가 대답했다. 나는 소피아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헤어질 때는 진한 포옹을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온 안소니는 소피아와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외전, 새로운 시작, 안소니와 소피아,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이탈리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자벨라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대했다.
그녀는 특히 손주를 사랑스러워했고 안소니와 소피아에게 더없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안소니는 이자벨라와 함께 조용한 해변을 거닐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이자벨라는 안소니에게 자신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고 안소니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내게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었어. 이자벨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안소니가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를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냈다. 안소니는 이제야 진정으로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안소니 가족은 이탈리아를 떠나기 전 로마를 방문했다. 그들은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판테온 등 유명한 유적지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트레비 분수 앞에서 안소니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소피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나도 고마워요, 안소니. 소피아가 대답했다. 당신은 내 삶의 빛이에요. 두 사람은 동전을 던지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 밤, 안소니는 호텔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안소니, 여기서 뭐하고 있나? 돌아보니 에단이었다. 에단, 네가 여기 웬일이야? 안소니가 놀라며 물었다. 내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왔지? 에단이 웃으며 대답했다. 에단은 안소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소니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영화 시나리오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안소니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시나리오야. 에단이 대답했다. 네가 직접 주연을 맡았으면 좋겠어. 안소니는 시나리오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담아낸 이야기였다. 에단, 정말 고마워. 안소니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배우를 그만뒀어. 알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야. 에단이 말했다. 이건 네 인생이고 네가 겪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이건 네가 다시 한번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안소니는 에단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한때 배우로서의 삶을 포기했지만 에단의 제안은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다. 생각해볼게. 안소니가 대답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에단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이 영화에 출연했으면 좋겠어. 이건 너를 위한 영화니까. 다음 날, 안소니 가족은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다. 안소니는 비행기 안에서 에단이 준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읽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여보, 무슨 생각해? 소피아가 물었다. 에단이 준 시나리오 말이야. 안소니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이 영화에 출연해야 할 것 같아. 정말이에요? 소피아가 놀라며 물었다.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야. 안소니가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